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을 이용해서 건전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씬 항목으로 가셔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휴지통을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프리미티브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기즈모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편집 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클론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클론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이 연두색 화살표를 눌러서 옮겨주게 되면 이제 복사된 실린더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될 때는 화면 정중앙에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실수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화살표는 누르지 않고 연두색 화살표로 그대로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씬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실린더가 두 개가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씬 항목에서도 이 리스트에서 오브젝트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전지를 만들 건데 이 복사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와이어를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 몸통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실린더 오브젝트는 여기에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두께를 줄여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아직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 중앙에 밸리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이 복사한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트를 눌러줄게요. 자, 이제 두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실린더 오브젝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 면이 꺾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 아래에 와이어를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촘촘하지 않은 좀 간격이 넓은 형태로 와이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폴리곤의 양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폴리곤의 양을 좀 늘려줄 필요는 있어요. 폴리곤의 양이 늘어날수록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곤의 양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의 세 번째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주게 되면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두 번 눌러줬거든요. 조금 전과 다르게 되게 매끄러운 모델링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드를 하지 않은 오브젝트와는 굉장히 다른 경계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복사한 오브젝트도 이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두 번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서 뷰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성했을 때보다 굉장히 매끄러운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의 모델링이 형태는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두 개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바로 건전지 모양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두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씬 항목으로 가셔서 이 모델링 리스트에서 이 두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심플 머지를 눌러줄게요. 심플 머지를 눌러주게 되면 실린더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기즈모를 눌러서 두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도 복셀 머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오브젝트를 합쳐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심플 머지와 복셀 머지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심플 머지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쳤는데 이 두 오브젝트의 경계면을 보시면 굉장히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와이어를 켜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두 오브젝트가 별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 심플 머지로 합쳐졌던 모델링은 바로 옆에 있는 세파레이트로 분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복셀 머지를 눌러볼게요. 복셀 머지를 누르기 전에 레졸루션에 149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50으로 일단 숫자를 다시 입력을 하고
150이라는 숫자로 복셀 머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개의 오브젝트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경계면을 보시면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이어를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어가 완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복셀 머지로 합치기 전에 이 수치를 입력을 했죠. 150이라는 수치만큼 폴리곤이 다시 생성이 되면서 두 오브젝트를 하나로 완전한 오브젝트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신에 이 복셀 머지를 이용해서 합친 오브젝트는 다시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플 머지로 그룹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복셀 머지로 하나로 합쳐주느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룹과 완전한 하나로 합쳐주는 두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볼게요. 다시 두 개의 오브젝트로 되돌아갔고요. 이번에는 이 레졸루션을 300으로 조금 높여볼게요. 300으로 높인 다음에 복셀 머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는 다르게 해상도가 높아져서 덜 거칠게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좀 더 촘촘하게 와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셀 머지에서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해상도인데, 우리가 두 오브젝트를 합쳐서 폴리곤을 재생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만들어 줄 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폴리곤의 양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저는 이번 작업에서는 20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200으로 지정을 하고 복셀 머지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친 부분은 왼쪽에서 스무스 기능으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시미터리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좌우가 동일하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드러운 묘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경계면이 이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좀 더 귀여운 형태의 건전지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 준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에 색깔을 칠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왼쪽에 매터리얼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금속의 매터리얼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O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에 전체적으로 이 금속 재질의 색상과 재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브러쉬 리스트에서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페인트 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페인팅 카테고리에서 별도로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색상과 재질을 지정을 해서 페인팅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속 재질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재질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칠했던 이 금속까지 같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레이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Add 레이어를 눌러서 레이어 0번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세팅에서 페인팅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방금 생성했던 레이어에 눈을 감겨주게 되면 원본 모델링에 있던 금속 재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칠했던 색감을 다른 컬러로 바꿔주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요. 별도로 모델링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왼쪽에 매터리얼 항목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프니스와 메탈니스 두 항목이 있는데 이 두 항목을 조절해서 재질에 대한 세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메탈니스는 금속 질감의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수치를 왼쪽으로 갈수록 매끈한 표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탈니스 수치를 높여주게 되면 굉장히 반사가 심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반대로 러프니스를 거칠게 표현을 하고 메탈니스 수치를 낮춰주게 된다면 굉장히 매트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면을 좀 거칠고 금속 느낌을 줄여주는 색상으로
페인트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모델링에서의 페인팅 작업은 폴리곤의 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폴리곤의 양이 적다면 이 페인팅 작업도 해상도가 되게 낮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업을 할 때 표면이 거칠게 해상도가 낮은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멀티 레졸루션에서 세 번째 항목의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주게 되면 폴리곤의 양을 늘려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단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는 다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페인팅에서 디테일한 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폴리곤의 양을 어느 정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채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 생성한 레이어에는 다른 색상을 넣어 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얹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묘사를 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는 위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넣어주고 싶어요. 왼쪽 매터리얼 항목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색상과 재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스포이드로 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건전지 모델링을 만들어 보면서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심플 머지와 복셀 머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모델링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로 더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폴리곤의 양을 늘려주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채색을 하는 방법, 왼쪽의 매터리얼 항목에서 각각의 색상과 재질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런 예제들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